최근 서울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가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권도 아파트 낙찰가율은 거의 95%를 넘었다는 소식인데요. 농지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농지 경매 같은 경우는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는 물건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는 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농지연금을 목적으로 입찰하시는 농지 경매 외에는 일반 입찰은 거의 없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1년 전 2023년 8월 16일부터 개정 및 시행된 농지법 내용 두 가지가 현재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자 유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이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주말 농장을 위해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았을 때 일부 예외를 인정해서 이때는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규정이 바로 농지법 제6조입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더라도 소유 목적에 맞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농지는 일단 소유를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 또한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 임대 금지의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법 23조 1항 5후에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6조 1항에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라는 이 문구가 작년 1년 전에 슬그머니 농지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조항이고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예전에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구입하면 바로 임대를 해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구입을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임대를 주고 싶어도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3년 후부터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3년 안에 내가 어떤 사유로 주말 체험 농장 운영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처분 명령이 떨어지겠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거고요. 결국 본인이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말 농장으로 재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게 바로 농지법 23조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동안 소유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1항에 해당만 되면 소유한 농지를 임대 혹은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16일 슬그머니 개정된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농지 취득 후에 3년이 넘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농지를 임대를 해 줄 수가 있도록 바뀐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 거래에서는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사실 분들은 겁이 나서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낙찰을 받아서 내 소유가 되는 순간부터 무조건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심한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농지법 제23조 1항 6호에 보면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농지를 구입했지만 직접 작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위탁 경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16일부터는 이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이 8년 이상 농어촌 공사의 위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다음에 내실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내가 작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8년 이상 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했을 때는 그때는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실 때 중과세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작년에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낙찰을 받았다가 이런 조항들을 알고 나서 보증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요. 농지는 더더욱 일반인들에게 관심이 멀어지는 그런 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기간 제한 없이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을 해서 경작을 하면 이 농지에 대해서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이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장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임대를 줄 때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 그리고 작용을 할 수 없을 때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이 두 가지 경우도 3년 이상 소유를 해야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개정을 했을까요? 정부의 설명은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면 농지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528필지 가운데 약 80% 이상이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것은 경작을 위한 취득이 아닌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정부의 설명이었죠. 그래서 소리소문 없이 작년 8월 16일 날 취득 후 최소 3년간은 지나야만 투기적 수요가 없다고 보고 이 농지법을 슬그머니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현재는 거의 농지 거래가 전무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농지 경매 또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연금의 목적이 아니라면 거의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피해는 현재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지만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지를 살 사람이 없어서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고령의 농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규제도 좋고 투기 방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짓지 못할 경우 이 농지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없다면 처분을 할 방법이 없겠죠. 현재 상황이 바로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지 경매 입찰을 할 생각이시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농지법 개정이 된 이 내용들 꼭 숙지를 하시고 농지 경매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기 어렵게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앞으로 농지법이 바뀌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